중앙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라고 합니다. 지금 씨가 현재는 조사 진행 중인 상태예요. 피의자일 가능성도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현재는. 20대 청년의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의 손발을 모두 묶는 신종 범죄입니다. 앞에서 부인을 죽이고 경찰과 너까지 다 쏴 죽인다. 알아들었나? Hi, this is Josh from the Customer Service Department. It is an international hacking attack which is going on in your account. มันไม่เข้ากล้องเลยครับทำไมปากคุณตำรวจไม่ขยับเขินนะそっちの番号を教えたからもしも電話が来たら聞いといて920万なんだよ제 아내만 제발 살려주세요. 자, 오늘은 아주 강력한 가이드님이 오셨습니다. 전직 강력팀 수사과장님이시죠. 우리 김복준 가이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복준입니다. 저거 쓸만하다 해가지고 형사에 발탁돼서 이제 형사로 들어섰는데 도둑놈들을 참 많이 잡았어요. 하수도 순경할 때. 그럼 어떻게 우리 복가이드님이 불러야 되나? 어떻게 되나? 네, 오늘은 그냥 저 복가이드로 하시죠. 그래. 좋다. 오늘 저 복가이드하고 함께 떠나는 다크한 여행. 네, 아주 강력할 겁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행을 함께 떠나실 분이 오셨는데, 아이고, 박서림 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아니, 진짜 TV에만 보던 이 2층 버스를 타니까 되게 기분 좋네요. 괜찮아요? 진짜 여행 떠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복가이드님 오늘은 저희 어디로 떠나는 건가요? 오늘은요, 어떤 목소리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입니다. 목소리? 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런 거야? 아마 전 세계 어느 곳곳에나 존재하고 있는 목소리이고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 투어리스트 슬기 씨 같은 경우는 이 목소리 때문에 큰 돈을 잃은 적이 있지요. 뭐야? 보이스피싱. 예. 맞아요. 보이스피싱 그놈의 목소리입니다. 아주 크게 당했죠, 제가. 보이스피싱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이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삶의 희망을 저버리게 되고 또 누군가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그놈들의 수법을 우리가 알아야지 당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다크 투어를 통해서 전 세계를 홀린 그 악마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그놈들의 수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너무 필요하다, 이런 거. 오늘 이 방송은 정말 모든 사람이 봐야 돼서 뭐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봐야 맞아. 알아야 피합니다. 맞아요. 알아야지. 세계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다른 나라 보이스피싱범 그 목소리를 듣기 이전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소리 가짜 김민수 검사 사건. 김민수 검사랑 몇 명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 김명 팀장님. 그렇죠. 김명 팀장하고 김민수 검사는 유명하죠. 네. 또 있죠, 검사 하나. 이승필. 맞습니다. 요즘은 이승필 검사예요? 요즘에 이승필. 물론 뭐 김민수 검사, 이승필 검사 이 이름들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초록창에다가 김민수 검사, 이승필 검사를 딱 치면요. 실제로 그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 검사 프로필이 쫙 떠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검사들인 겁니다. 그런 검사들의 이름을 이들이 도용하고 사칭하는 겁니다. 저는 이승필이었던 것 같아요. 이승필이었던 것 같죠? 이씨였어요. 한 7, 8년 전? 예. 10년 전에. 그러면은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의심하다가도 검색해보고 나오니까 그렇지. 확 믿을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면. 맞아.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됐어. 맞아. 네.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이 가짜 김민수 검사하고 무려 1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게 돼요. 그 길고 긴 통화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그 11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그때로
시간을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군에게 전화가 걸려온 건 오전 10시가 좀 안 돼서였습니다. 처음 전화를 건 사람은 가짜 김민수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이게 실제 통화 음성입니다. 그래요?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부 1팀의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지금 본인 앞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본인의 금융권을 추적을 하고 계좌일람 진행할 건데 저희 담당 검사님께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제가 검사님 바로 연결해 드릴 거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 대기를 좀 해주세요. 이도현 수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자, 당연히 이 사람도 가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관이 먼저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딱 걸려들었다 싶으면 그때 가짜 검사를 바꿔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 씨가 현재는 조사 진행 중인 상태예요.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피의자일 가능성도 있는 상태라는 얘기 현재는. 와, 연기 잘한다. 이 가짜 김민수 검사는 김군 명의의 통장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됐다. 이러면서 김군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검사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가 걸려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럽지. 무섭지. 어디서 일반 사람들은 덜컥 내려앉지. 그럼. 그래도 약간 의심 가지 않나? 물론 뭐 놀라기도 하겠지만 살짝 의심도 들기는 하지요. 요즘에 하도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군 같은 경우는 이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착해. 제일 먼저 이 가짜 김민수 검사가 김군한테 뭐를 지시했느냐. 너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인터넷이 되는 카페로 이동해라.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요. 불러드리면 입력해주세요. 숫자로 불러드릴 겁니다. 218.187. 검색창에다가 이제 쳐보라고 하면서 IP 주소를 숫자로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딱 치면 뜨네. 검찰청 홈페이지가 바로 나와요. 너무 똑같아. 여기서 김군은 시키는 대로 또 자기 수사 기록 조회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놓고 이제 딱 클릭을 하니까 바로 자기랑 관련된 수사 기록이 전체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맞잖아 홈페이지가. 이거 너무 저랑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당했거든요. 그 이후에 김군에게 또 오는 게 있어요. SNS를 통해서 뭐가 날라오냐면 검찰청 직인이 찍힌 가짜 공문하고 그 다음에 가짜 김민수 검사 신분증. 와, 저렇게까지는 안 했었어요. 이쯤 되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게 설마 진짜일까 이제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들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드는 겁니다. 아니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은 증거들을 맞습니다. 보여주는데. 근데 또 이제 무작정 이렇게 겁만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막 불안해할 때 은근히 호의도 또 베풀어요. 지금 통화되는 거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마라. 나중에 녹음 다 된 거를 유리한 증거로 쓰이도록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호의도 베풀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속셈이 있는 겁니다. 녹취 중에 제3자 타인의 음성이 섞이게 되면은 이게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3자 음성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옆에 사람들이 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으면 범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고립시키는 거죠. 통화로 가스라이팅하네요. 와. 보안이 왜 중요한 것 같습니까?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 이거 다 꺼주세요. 또 이번 사건이 지금 정보 유출에 의한 금융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거나 또는 수사 진행 정보가 유출이 될 경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가 끊어진과 동시에 본인 앞으로 되는 전체 모든 금융권은 동결됩니다. 이 씨는 바로 전국의 체포영장과 수배가 바로 내려지고 2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저런 무섭지. 그러니까 이 가짜 김민수 검사가 이렇게 잔뜩 겁을 주면서 주변과 소통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는 김군을 은행에 보내서 3천만 원이 든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뽑게 했고요. 그런데 이게 통장이랑 도장이 준비되지 않아서 실패를 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가짜 김민수 검사가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이 공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차질이 굉장히 생겼다. 그러면서 김군을 좀 나무라면서 겁을 좀 주는 거죠, 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당신한테 유료하려면 그러면서 이제 독촉을 막 하기 시작해요. 돈 뽑아오라고? 예, 그런 과정에서
원래 김군이 순창에 있었어요. 전북 순창에 있던 김군을 정읍으로 가도록 합니다. 순창에서 정읍이면 엄청 먼 거리입니다. 네. 그리고는 거기에서 현금 인출이 아주 쉬운 이제 입출금 통장으로 목표를 바꿔요. 진행되고 힘드시니까 그럼 농협 ATM별 수사 진행해볼게요. 자, 410만 원을 갖다 세금부터 해볼 때 정상적인 시도가 되는지 볼게요. 자, 농협만 조사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빨리 금융감독 입사합시다. 결국 김군은 가짜 검사가 시키는 대로 6차례에 걸쳐서 총 420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금감원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서울로 가게 됩니다. 서울로 가는 과정에도 객실에 제대로 한번 앉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느라고. 옆에서 딴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서울에 딱 도착을 하니까 가짜 김민수 검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금감원에 들어갈 때는 현금 소지가 금지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돈 뜯어내려고 수를 쓰는 겁니다. 와. 원래는 아닌 거죠? 전혀 말도 안 되지. 뭔 상관이야.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소금 주민센터가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국가에서는 자, 어떻게 표시를 해놨냐. 일반인들이 쓰는 것처럼 써놓기 위해서 여성한 식대 보관함이라고 써놨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보관함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당연히 거짓말 한 거고요. 결국 이 돈을 거기다 넣는 바람에 그들의 손에 김군의 돈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차라리 그 정도 사추행각을 하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나쁜 놈들이 경찰에 이제 김군이 바로 신고할까봐 여의도로 지금 움직여라. 거기 가면 무슨 카페가 있다. 그 카페로 가라. 이러면서 시간을 질질 끕니다. 지금 현재 8시 48분이죠. 이 보이선분에 전화를 키는 거야. 오늘 전화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전화 꺼지면 바로 휴대폰 강제 수사로 자동 전화. 와, 이제 거의 협박조네. 김군은 가짜 검사가 시키는 대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았고요. 그 사이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군은 결국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김군 가족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이 사건은 결국 김군 아버님이 국민청원방에 글을 올렸고요. 젊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 이 사람의 악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래. 김군이 남긴 그 유서를 보면요. 검사 전화를 내가 못 받아서 공무집행방해 죄를 범했다. 나 그거 고의가 아니었는데 정말 난 수사에 협조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안타까움 내용 등등이 좀 쓰여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김군 같은 경우에는 숨지기 직전까지 자신이 통화한 사람이 진짜 검사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웬일이야.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저는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살인자하고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살인자죠. 완전 살인자요. 우리 그 김군은 피해자인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 피해자인데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도움을 못 줬다라는 죄책감을 안고 그렇죠.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어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는지 어떡해. 너무 안타깝다. 아니 얼마나 궁지를 몰았으면 죽음까지 선택을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다 정말. 그럼 이 가짜 김민수 검사 경찰에 검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 나 아까 택배함에다 돈을 넣었으니까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있어. 아니야. 못해. 경찰의 아주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해 3월에 검거됐습니다. 그래? 네. 그래? 아니 참, 얼굴 좀 봅시다. 얼굴 좀 봐. 이 뻔뻔함을 보면 정말 막 속이 뒤집어질 정도예요. 왜요? 한번 그 모습을 보십시오. 보기 싫어. 진짜 열받아. 이 경찰 수사에서는 이제 범인 실거주지가 파악이 돼요, 바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안 나오면 이제 밑에 빌딩 같은 데는 에어벤트를 깔아놓고 이제 그 뛰어들어갑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 못하도록. 자, 이제 급습을 이제 하는데 지금 나오는 장면은 이제 김민수나 이도현이가 아니고 같이 들어온 다른 공범 검거 모습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경찰이 들어가니까 딱 그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예. 진짜 뻔뻔스럽게 그지없네. 어머.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본인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무슨 일 오시냐고요? 자, 우리 체포영장 압수영장 있는데,
아니, 무슨 일인지 알려줘요.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이고 부산 들어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입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접합니다. 제가요? 예. 제가 사기쳤다고요? 그렇죠. 제가 체포됐다고요? 네, 강제 수사 절차입니다 지금. 너무 황당합니다. 뭐가 황당해. 아유. 진짜. 형사들한테도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이는 거 있죠, 화면에. 저 바닥에 놓여있는 게 이게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기계. 해외에서 우리가 전화를 걸어도 0이나 010으로 뜨게 하는 그 변작기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 검거 현장에서 저 범행 도구들도 많이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 이 가짜 김민수 검사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인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풀어주세요. 지금 못 풀어드리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활동 혐의고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입니다. 이해하셨죠? 뭐야? 왜 5년 6개월로 죽였어? 사람이 죽었잖아. 나 진짜 저게 너무 싫어. 반성문 8차례 썼다고 저거를 저렇게 해줘요? 이제 형법상 직접 살인 사건은 이제 살해의 고의가 있어야지 살인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이거는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단지 범죄단체 가입죄라든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라는 이야기죠. 아니 그럼 100억 사기를 해먹었는데도 5년밖에 안 살아요? 그 경우는 이제 5억 원 이상이니까 특정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무기까지 가능해요. 금액에 왜 따라서. 5년 살아요? 본인들이 사취한 돈을 이용해서 변호사도 잘 선임하고 피해자들하고도 적정선에서 합의도 좀 합의를 했고. 하고. 돌아가신 분이요. 김군 같은 경우는 이제 살해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간접살인 비슷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그게 받아들이지는 않죠. 아니, 그 유족과도 뭐 이야기를 뭐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뻔뻔하다. 너무 뻔뻔해. 이 김민수 검사를 검거한 거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개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김민수 검사 일당을 검거한 우리 경찰 후배들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하네요. 어떻게 잡았대?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1개 강력 5팀입니다. 5팀. 와. 근데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그러면 딱 생각나는 부서는 지능범죄수사팀, 사이버범죄수사팀, 그쪽이죠. 금융범죄수사팀 그렇잖아요. 강력은 근데 아니고. 왜 강력범죄수사팀에서 이 김민수 검사를 검거를 했을까 의문이 안 듭니까? 아까 그 사람 풍채가 너무 크더라. 그 등치가 커서 원래는 조폭 출신인 거야. 원래는 조폭 출신이야. 약간 있어. 조직폭력배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전국에 가서 이거다. 동빈 씨가 좀 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설명드리면 이 강력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폭 수사를 했어요. 조폭 수사를 쫙 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 한 팀에 같이 있던 사람 중에 우리 팀의 울림통이 좋은 그 김민수 검사라는 사람이 있다. 실적이 좋아서 식사 대접 받는다 하는 소스를 받게 된 겁니다. 역시 내부발이었구만. 그리고 잠시 후에 보니까 한국에 입국했다는 사실까지 또 연결돼서 알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검거를 한 건데 너무 다행이다. 사실은 김민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쪽 팀에 있지 않았고요. 거기서 스카웃된 겁니다. 다른 팀에 조선족이나 다른 조직 조폭팀이 아닌 데서 워낙에 김민수가 잘하고 있으니까 눈여겨보던 피싱 조직들 중에서 저 스카웃해. 돈 더 줘가지고. 그래서 스카웃한 겁니다. 약간 캐스팅 같은 거네. 네, 그러니까 범죄자로 이름이 날려서 스카웃이 될 정도면 천하의 죽일 놈이죠. 진짜 죽일 놈이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고 씁쓸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나라면 저렇게 의심 안 할 수가 없어. 에이, 난 저거 안 믿을 텐데.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우리 슬기 씨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도 당하고 나서는 너무 제 자신이 어리석어서 막 한 일주일 동안은 막 벽에 머리를 계속 박고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진짜? 너무 속상해서 제 통장이 불법 도박 자금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박정식이라는 사람이 그 도박을 한 건데 그 박정식이 이제 나를 가해자로 몰았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설명한 그대로가 써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그 사람들 말을 따라서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까지 다 따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근데 전화를 하면서 일단 돈이 빠져나가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 뱅킹을 하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옆에 있는 경찰서로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전화를 받고 들고 야 어디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연락을 하는데 그 사람도 이제 느낌을 알고 뚝 끊죠. 결국 이제 저한테 슬기 씨 1,200만 원 정도는 정말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진정하시라 하면서 그때부터 뭐 조서 꾸미기 시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지금 슬기 씨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범죄 수법하고 이 패턴이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너무 똑같아요. 네, 그나마 우리 슬기 씨는 사회생활을 이렇게 좀 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김군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생인데 그러니까. 아직 이 사회에 발도 내딛기 전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무섭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좀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공권력이라는 게 딱 이게 들어오면서 정확한 사이트를 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신뢰감이 확 생겨. 그리고 또 저희는 그 출입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은 아 이거 진짜다. 그리고 더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하게 하면서 그래. 안심하게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통화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이거 줄게. 이거 나중에 증거로 써. 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이 됐다가 확 믿었다가 불안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더 저 사람이 하는 얘기에 달아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 역시 제가 사전에 알아보니까 에이스봉이시더라고요. 에이스봉이시라고 그러는데 정말 예리하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범들이 일단 잔뜩 겁을 줘요. 예, 그리고는 이제 심리적으로 바짝 위축돼 있는 상황이 되면 의심이나 의혹을 가졌다가도 사람들이 그냥 걷어버리거든요. 이런 경향을 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한국의 이 경찰들이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려면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제 뭐 필리핀 이런 데하고 이제 그 공조해가지고 이 검거를 하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경찰들은 피싱범 잡을 때 주로 어느 나라하고 공조를 할까요? 갑자기 미국으로 가서 좀 너무 먼가요? 어렵다. 미국이 공조하는 나라? 영어권 나라면은 필리핀 아닐까? 캐나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물론 뭐 미국 자체 내에도 있죠. 뭐 그 자기들끼리도 범죄 조직이 있으니까 그냥 그 자체 수사해도 그만이지만 사실은 인도가 가장 많습니다. 미국 그 경찰하고 이제 인도 경찰이 공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와 신기하다. 지난 한 1년간 통계 보면요. 미국 인구의 4분의 1가량 되는 6,400만 명 정도가 그 피해를 당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데요? 6,400? 그러고 미국인 5명 중에 1명은 1년에 2번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어머, 뒷목이야. 그러면 대체 인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그럴까요, 이게? 보이스피싱범 그놈 목소리의 실체를 찾아서 오늘은 이 시간에 인도로 가시죠, 지금. 인도 동부에 있는 도시 콜카타입니다. 아마 우리는 캘커타라고 많이 익숙할 거예요. 와. 여기는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서양의 분위기가 묘하게 뒤섞여가지고 풍경 아주 매력적이죠. 되게 예쁘다. 우리 목적지는 콜카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어느 골목길입니다. 자, 가보십시오. 밤 9시경에 꽤 젊어 보이는 청년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계단을 따라서 건물 옥상으로 이제 갑니다. 늦은 시간에 한두 명이 모인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청년들 야근하려고 모인 직장 동료들입니다. 저기 보이는 문 안쪽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저 안쪽에. 근데 아까 사무실이 좀 이상한데? 사무실 한번 볼까요? 평범해 보이긴 하는데 직원들이 헤드셋 끼고 있는 거 보이시죠? 헤드셋. 눈치채셨나요? 보이스피싱 회사인가 보다. 콜센터처럼. 여기는요, 보이스피싱범들이 사기 전화를 거는 콜센터입니다. 화면 속 이 피싱범들의 실제 목소리를 지금부터 공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I have bad news for you. I see over here it is an international hacking attack which is going on in your account. These hackers, they are very clever. They are using your credit line over here, and what they had done, they applied a fresh loan, like a new loan from Amazon of $5,000. In this case, we need to put a block on those hackers. And really, I'm sorry, you're like my grandmother and just you're having this problem. 해킹된 은행 계좌로 거액의 대출이 신청됐다고 겁을 주는 겁니다. 글로벌 IT 기업 직원을 이제 사칭하는 건데요. 범행 대상의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지금 해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하면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요구하는 건 돈이겠죠. The checking account that you have should be used for this transfer, and the amount is $59,000. $4,000 in form of cash, okay? That we're going to make the wire transfer for $107,000. 만약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If you think you are smart enough to waste your time and waste my time, forget about it, first of all. No, that I am not able to change your thinking here. If let someone ruin your information and अरे माधव चौथ काट गया. 이 뻔뻔한 보이스피싱범들은 밤 9시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는 새벽 5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각에 맞춘 출퇴근이구나. 예, 맞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의 나라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7월에 한 인도인 유튜버가 보이스피싱 콜센터 CCTV를 해킹한 영상입니다. 근데 저 맨 위에 보면 화면 3개 보세요. 저기 가려져 있죠, 뭔가로.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죄 짓고 있는 거 알기는 아는 겁니다. CCTV 영상이 안 찍으려고 저렇게 이제 장치를 해놓은 건데 그러다가 방심한 틈에 딱 걸린 겁니다. Thank you for reaching Amazon. It's Adam here. How can I help you? I didn't order nothing for $700 and some. Okay, so no need to worry, ma'am. I will simply help you to cancel this order and also refund back you the amount if it has been charged to you. Will that be okay? 아, 그래. 이거 진짜 많이 한대. 그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고. 글로벌 유통기업 직원이라면서 돈이 잘못 청구됐으니까 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이게 환불 사기죠. 그렇다고 해서 매번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So scam, you're trying to take money from my account. Hi, you need to take us off your list. We don't have an Amazon account. And who the hell are you? Your mother. Your mother. 그래. 잘한다. 개인정보를 해킹해서 범죄를 짓던 이 파렴치한 보이스피싱범들은요. 해킹을 자기들이 당해서 결국 경찰에 체포가 된 겁니다. 아유, 잘됐다, 이놈들. 아유, 진짜. 꼬리가 길면 잡히지. 아니,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그냥 친구들끼리 PC방에 앉아가지고 게임하듯이 하는 진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치 노닥거리는 것 같죠? 네. 죄책감이 1도 없는. 너무. 맞아요. 근데 그리고 해킹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는 거면 나름의 재원들인데 참 왜 저렇게 썩힐까? 왜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르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더 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영상을 처음 봤는데 무슨 콜센터 차려놓은 것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 처음 몰랐어요. 저렇게 하는 거. 아, 진짜 미워 죽겠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전화가 왜 지구 반대편 인도에서 가장 많이 발시되냐? 영어가 되잖아요. 그치. 영어가 좀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동력은 넘쳐납니다. 인도는 특히나 또 IT 인력을 배출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맞아. 우리가 아는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트위터 이런 IT 기업들 CEO가 대다수가 인도 출신들이거든요. IT 인력의 일부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 집단이 되는 건데 실업률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실업률이. 취직이 잘 되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인도에서 매년 배출되는 그 IT 엔지니어가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그 중에서 취업은 20% 정도만 성공을 하고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80%가량의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극히 일부가 콜센터에 또 유입이 되는 거고요. 대학에서 배운 기술, 지식으로 콜센터에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불법이지만 월급도 적지 않고 연봉도 높으니까 여기 취업하려고 막 그냥 줄을 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도 사회에서는 상당히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는 조선족들 뭐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조금 들어보면은 뭐 이상한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뭐 그래, 너무 티났지. 맞아. 인도 사람들이지만 발음에서 미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좀 이상한데? 이런 거 좀 느끼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이스피싱범들 내가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뭐 아마존 사칭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이 기업들의 진짜 콜센터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인도에 있어요? 거기 실제로 인도에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큰 기업들이 콜센터 업무 전부 외주 업체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네.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좀 되고 인건비 싼 그 인도에다가 콜센터를 맡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거 진짜 이거는 몰랐어요. 어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도 억양으로 전화가 온다고 해서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느끼질 않겠죠.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사인데요. 당신 컴퓨터 해킹됐어요. 이러면 그냥 훅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싱범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적의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값싼 인력에 거기에 그 IT 자기 기업들이 다 있고. 기업들 다 있고. 와. 영미권 국가들과 인도의 관계처럼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이제 말로 하는 거, 전화로 하는 그런 그 범죄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들끼리 국경을 넘어서 가해자,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보이스피싱범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IT 졸업생. 취준생. 네. 머리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아이디어 풍부하죠. 그 똑똑한 머리로 보통 사람들 생각도 못하는 아주 기발한 그 수법을 개발을 계속 해내는 거죠. 진짜. 반짝반짝 하는 거죠. 범죄에 관한 하는. 근데 나래 씨. 대답하신 거예요? 예. 나래 씨 지금 제가 나래 씨하고 부르니까 네 하고 바로 대답했죠. 지금 박나래 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에? 무슨 소리예요? 네 하는 순간 당했어요. 아니 네밖에 안 하는데 왜 당해요? 네 하자마자 돈이 다 빠져나갔나?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나 왜 내가 보이스피싱을 왜 당해요? 이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등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자세히 한번 보시죠. 예. 지금 다 애했어. 담당 의사의 연락을 기다리던 샤론 씨는 모르는 번호로 이제 전화가 오길래 혹시나 싶어서 받았더니 들어보세요. Hi, this is Josh from the customer service department. Can you hear me okay?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Can you hear me okay? 여보세요? 잘 들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스. 네라고 대답하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겁니다. 왜? 뭘 어떻게 당하는 왜 건데요? 대답만으로? 이게 뭔데? 이게 미국 소비자 보호단체가 강력히 경고했던 일명 예스피싱입니다. 네하고 대답하는 거를 녹음해서 불법 거래의 음성 서명으로 악용을 하는 겁니다. 와. 누군가 내 목소리를 사칭해서 소비자인 척 결제를 한 다음에 구입한 물건이나 상품권을 빼돌리는 겁니다. 우와. 이 예스피싱이 미국에서 5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C사기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C가 이탈리아로 네거든요. 수법이 똑같습니다. 우려가 이제 커지면서 한 변호사가 SNS에 이제 그 피해 예방 노하우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보면. La regola base per difendersi da questa frequentissima truffa è molto semplice. Mai dire sì per telefono quando non si sa con chi si sta parlando. Io rispondo così, con chi parlo? Oppure chi lo cerca? Oppure eccomi? Oppure mi dica? Ma mai sì? 그 얘기를 어떻게 안 하냐고. 저걸 어떻게 피해가 이거? 우리가 방송에서 영어 쓰면은 벌칙이에요. 이런 거 알아도 모르게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영어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게 끝이야. 우리는 이미 그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예.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이제 말로 하는 거, 전화로 하는 그런 그 범죄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들끼리 국경을 넘어서 가해자,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세계에서 모국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1위는 중국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스페니쉬.
맞습니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가 한 20여 나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대체로 어디에 있죠? 중남미 쪽에 있죠. 네. 네, 그래서 그쪽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멕시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멕시코. 예. 북아메리카 대륙 남쪽 끝에 위치한 나라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게 마약 범죄잖아요. 이 마약 범죄만큼이나 악명 높고 근절되지 않는 게 바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거든요. 아,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글로벌할지는 몰랐다.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여기를 가보면 됩니다. 여기. 여기는 뭘 하는 데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교도소다. 멕시코 북쪽에 있는 교도소인데요. 이 교도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 가보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평범해 보여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수감자들이 복도에 주르륵 앉아서 이어폰까지 끼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에? 교도소에서요? Hermana, ¿me escuchas? Oye, ¿cuánto te digo más rápido? Hermana, no tengo ganas. 남자가 지금 그러는 거야? Me llevan, no acaban de subir a una camioneta, ven por mí. Yo te voy a decir una cosa, sigue las indicaciones como te las voy a dar para que yo te pueda entregar a Pepa hoy mismo, sin hacerle daño. 아니 교도관들 어디 갔어? Papá, no sé dónde me lleva. Ya vas a ver cómo va a empezar a gritar de dolor ahorita que le empiezo yo a trozar los dedos. 납치를 당한 자녀인 척을 했다가 또 납치범인 척을 했다가 상황극을 펼쳐가면서 지금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야. 자, 저기 글씨 보이시죠? 글씨. 벽에 써 있는. 저게 범행에 쓰일 이름, 계좌번호 이런 거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교도소가 아니라 콜센터죠.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두운 거래가 있지 않을까 싶겠죠. 이 교도관들이랑 다 얘기가 된 거겠죠. Oye, jefe, y por ejemplo, para un fondo, para, digamos, un fondo para extorsión, ¿cuánto se tiene que dar de caseta aquí? 1.5 por, no, claro, por 1.5. Tengo que definir, pero obviamente ahí ya nada más yo tengo que dar caseta y rondín. Y dije, pero también le quiero dar a lo mejor el giro de aquí. 이런 실태가 멕시코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폭로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도소 내에서 피싱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진짜. 어떻게 이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럼 저기 멕시코 범죄자들은 나쁜 일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교도소 가면은 아휴 이거 피싱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야. 투잡뒤로 가는 거잖아. 잡혀도 그만이네요? 하던 일을 계속하면 아니 근무지만 바뀌는 거지 뭐. 출장 가자 출장. 아니 죄를 반성할 기회가 없잖아. 뭐야 저게. 근데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중남미 교도소들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왜? 저기는 밖으로 나갈 수만 없을 뿐이지 그 안에서 술, 담배, 마약까지 다 합니다. 진짜요? 거기다가 매춘부도 안으로 불러들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핸드폰 정도 반입 안 되겠습니까? 핸드폰 정도? 나 이거 들은 적 있어. 멕시코에 되게 유명한 갱 보스가 교도소에 있을 때 파티를 했는데 몇십 명이 초대해요? 초대해서 파티를 교도소로 초대를 한다고? 초대를 해서 술이랑 일반인을요? 네, DJ랑 되게 유명한 DJ를 해서 음악 틀고. 맞습니다. 그 사람만 밖에 나가지 못할 뿐이죠. 무슨 우리나라 교도소하고는 달라요. 뭐 휴대폰 반입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니까 저걸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하는 거고요. 게다가 수감자들하고 교도관하고 이른바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단지 우리가 볼 때는 교도관이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서 저게 가능한 거냐?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 자체 내에는 갱단이 있어요. 마약 조직이라든지 카르텔, 갱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갱단들이 이 교도관을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겁니다. 교도관 혼자만 협박하는 게 아니죠. 밖에는 가족이 살고 있죠.
너는 물론 네 가족도 죽이겠어. 이렇게 협박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돈 받고 저거를 봐주면서 흘러가는 악순환이 이제 답습되는 거죠. 그치, 교도관도 그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아들인 척하고 딸인 척 전화해서 울며 불며 납치당했다고 거짓말 쳐서 돈 뜯어내고 이런 수법이 사실 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았고 있어, 이걸로 있어. 당한 사람도 진짜 많았잖아요. 예. 이게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당한 사람도 그렇게 많고 기사도 그렇게 많이 났는데도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네.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얘기하는 가족 사칭형 보이스피싱인데요. 그래, 어떻게 가족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산입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요. 막 울부짖는다든지 막 옆에서 그러면서 옆에서 뭐 납치범 목소리가 나오면서 돈 안 주면 죽이거나 어디다 판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비명소리는 여전히 막 들리고 그러면 이게 혼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전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급당황이죠. 근데 이제 의심을 합니다. 누구나. 그 의심을 거둬들이게 하는 요인이 뭐냐면 만에 하나라도 그게 사실이면 그렇지. 내 딸이 혹은 내 아들이 진짜 납치됐다면 상상할 수 없어. 이런 너무 끔찍해. 이 수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했던 사과폰 그 범죄가 생각이 나서 요건 꼭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폰 범죄? 뭐지? 요즘에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사과폰, 이른바 애플폰 없으면 그 왕따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왕따. 그렇죠. 피싱범들이 어떤 식으로 애들한테 하냐면요. 학교 앞에 갑니다. 그래서 좌판 쫙 펴요. 애플폰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응모해라 얘들아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막 몰려옵니다. 자 적어. 개인정보. 엄마 아빠 이름 적고 자기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해요. 막 적죠. 애들은 그거 혹시라도 이제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때 범인들이 집중해서 쳐다보는 건 아이들의 옷차림새입니다. 옷을 잘 입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돈이 집에 있겠죠. 돈이 좀 있겠죠. 네.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쪽으로 전화해요. 아버지. 당신 아들 혹은 딸 내가 납치해 데리고 있다. 어떡해. 그러면 당연히 아이한테 전화하겠죠. 미리 얘기한 겁니다. 너는 애플폰에 당첨이 돼서 30분 동안 꺼놓고 있어야지 개통이 가능해. 하고 미리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이는 꺼놓고 그 애플폰 받으려고 사과폰 받으려고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당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세 분은 지금 또 아이 키우는 부모님이라서 야 이게 지금 너무 끔찍하고 진짜 상상도 하기 싫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진짜 애기랑 한시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계속 교육시켜야 돼요. 아이들한테.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모자르거나 혹은 스스로 똑똑하지 않고 그래서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 가족을 건드리면 그건 어떡해. 정말 무방비야 이거.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 얘기하고. 그쵸. 우리 부모님들한테 아이 얘기하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많이 그치. 맞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정도 많고 그다음에 애틋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그리움도 쌓여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화를 딱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엄마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어봐요. 또 혹은 할머니 나 누구게? 이렇게 전화해요. 그러면 친근하잖아요. 아주 친근하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받는 할머니 입장에서 얘가 누굴까?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너 누구니? 하고 이제 물어보겠죠. 그럼 너무 섭섭해. 내 목소리도 못 알아듣고 정말 너무 섭섭해. 막 이러면 나래구나. 그러면 바로 나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미끼에 걸려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같이 안 살잖아요. 그죠. 맞아. 네. 그러니까 더 쉬워. 맞아. 그리고 이제 누구야라고 했을 때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런가가 보다. 되는 거지 뭐.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는 모르는 번호인데 그러면 전화번호 보다 바꿔서 전화드린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지. 네 맞습니다. 자 일본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본에서 오래오래 이런데요. 오래오래. 우리 정현 씨가 일본어 좀 하신다고 그러는데 오래오래가 이게 뭔 뜻이죠? 오래, 보쿠, 와타시가 나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나. 전화 받자마자 나야, 나. 오래오래, 이렇게 나. 전화를 받는 걸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렇잖아. 우리도 엄마 난데. 네. 나.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똑같네요. 일본은 특히 이제 노인 인구 많잖아요. 노인 인구. 그래서 이런 오래오래 보이스피싱이 이제 엄청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오직하면 데일리 저녁 방송에서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이 오래오래 수법을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예방 차원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 범죄 수법 같은 거를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럴수록 피싱범들의 수법도 더 교묘해진다. 예, 이제는 등장인물이 4명, 5명 막 나와요. 각본도 아주 잘 짜가지고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기가 막힌 그 수법들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 기막힌 수법, 그거 보기 위해서 우리 일본으로 한번 출발해 보시죠. 예. 지난해 10월 일본 기우현에 사는 사치코 씨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의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당시의 실제 통화 음성입니다. もしもし。はい。私、病院のですね、耳鼻咽喉科の山下と申しますが、様は、息子様で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はい。今ですね、息子様が喉が痛いということでこちらの方に来られておりまして、はい。ポリープが見つかっておりまして、こちらがですね、後頭乳頭腫という腫瘍の疑いがある病気なんですね。종양이래. 先ほど喉に少し強い麻酔を打たせていただいて、海の除去作業だけを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ね。 사랑하는 아들이 암에 걸려서 목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사치코 씨는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요. 힘든 수술을 막 마친 듯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었죠. ちょっと喉の調子悪くてなんだけど、なんか喉の奥に腫瘍ができてるって言われた。 今ね、간호先生電話くれた。울먹이 싫어。 大丈夫大丈夫。どうしよう、お母さん行こうか。いや大丈夫大丈夫。とりあえず俺は精密検査の結果が出るまで、心配かけたくないから、誰にも言わないから、それだけ2人のことにしといて、今は。 이 사치코 씨에게 입단속부터 강조한 이 아픈 아들은 역시 가짜였습니다. 당연하지. 이 가짜 아들은 급히 병원에 오는 길에 지갑하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서 지금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見つかったらどこに連絡すればいいか聞かれたから、そっちの番号を教えたから、もしも電話が来たら聞いといて。わかった。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다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누구냐? 아들의 지갑과 핸드폰을 찾고 있다던 병원 소속 경비원입니다. 와. 이 역시 가짜였습니다. 복잡하다. 경비원은 텅 빈 지갑만 찾고 핸드폰은 아직 못 찾았다고 하면서 사치코 씨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すいません、私、病院の、警備室の警備員をしております、井上と申しますが、万が一お母様の方から、なくされている携帯電話の方に、お電話の方をしてしまいますと、今、盗んだ犯人が持っている可能性がございますので、お母様は本人から見つかったという連絡が来るまでは、お母様の方からなくされている携帯電話の方にお電話したりとかはし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私はもうしっかりそれは気をつけてます。 드라마 타이즈를 아주 쫀쫀하게 만든다. 여기서 이제 딱 차단을 시키네. 진짜 아들한테 전화를 못하도록 잔뜩 겁을 주는 겁니다. 今電話してたんだけど繋がらなかったけど話してた誰か話し中だった。今携帯ひょっとしやさかけたあれかなと思ったんだよ。私かけた。携帯まだ出てないけど。ちょっと待ってよ。もう一遍やってみるね。いい、やらなくていいよ、母さん。かけん方がいいと思う。変な風にかけると今度こっちかかってくるで。でも私は出えへんで。私は出えへんでいってへんな。 사치코 씨가 진짜 아들 핸드폰에다가 자꾸 전화를 하니까 이 가짜 아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빨리 이제 돈을 뜯어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갑을 분실했다가 텅 빈 채로 찾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카드가 다 정지됐다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920万なんだよ、とりあえず今日いるのが。でもさ、おばちゃんそれこそさ、詐欺やないやろなと思ってさ、あんたが。 사치코 씨가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니까요. 보이스피싱범들은 또 다른 인물을 한 명 더 투입을 시킵니다. 아들의 은인 역할을 했던 타카시라는 가짜 인물인데요.
구급차 사이렌을 틀어놓고 사치코 씨한테 전화를 해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시작합니다. 高橋です。すいません、今ですね、お母様。様が、体調悪くて吐血してしまったんですよ、車内で。헐. 結構な量を吐きましたんで、今私の方で、今救急車手配してですね、もう一度、先ほど言った、の、医学部の方で、すいません。搬送してくれるということで、お願いします。そちらの方向かうことになりましたんで、お母様、家で待っていてください。 몇 명이 온 거야, 지금? 이렇게 아들의 의사의 경비원의 은인까지 4명이 동원돼가지고 그 목소리에 휘둘리던 사치코 씨는 결국 150만 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를 피싱범에게 건네고 말았던 겁니다. 저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안 보내. 진짜 너무 악랄하다. 어떻게 저래. 아니 4명이서 1명을 가지고 저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렇게 여러 명이 막 정신없이 계속 전화하고 몰아붙이면 정확한 거. 맨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중간에 약간 사리 분별할 수 있었는데 그게 그 생각할 여가를 없이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그때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만 받아줬어도. 그러게. 근데 왜 하필 이제 집으로 찾아가서 돈을 가져올까요? 일본 사람들은요, 돈을 은행에다가 두지 않고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은행의 이자가 좀 낮고 상속세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식들한테 그 물려줄 때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물려주려고 한대요. 그래서 뭐 우리 돈으로 몇백, 몇천 이게 아니고요. 억대 수준의 돈도 현금화해가지고 집에다가 두고 있다는 거예요. 꽤 많답니다, 그게. 그 신종 보이스피싱이 이제 일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거를 아포텐 사기라고 그래요. 아포덴. 네, 아포덴이 뭐냐면 영어로 약속, 예약 이거 이제 어포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일본어로 전화,電話. 요걸 합성해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범행을 예약하는 전화. 전화로 집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피싱범이 날 잡아 가지고 돈 뺏으러 가는 거. 이걸 아포덴 그 범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악질적인 범죄일 수밖에 없지요. 그 이유가 가서 뺏는 과정에서 강도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사기였는데 이제 강도질이 되기 시작한 거죠. 결국 그 2019년도에는 이 아포덴 사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발생해서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예. 하긴 더 위험할 것 같아. 직접 대면하는 거 아니야, 범죄자가. 예. 2019년 2월 28일 일본 고토쿠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혼자 살던 80살 가토쿠니코 할머니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아이고. 車があっち向きに止まっていって、いきなり男の人3人組が飛び乗ってきて、すぐ発進した木場方面に走ってっちゃいました。 이 시신에는 손발이 묶여서 완전히 억압된 상태였었고요. 곳곳을 얼마나 샅샅이 뒤졌는지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80대 노모로 뭐.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이 피해자 할머니는요, 강도가 들기 며칠 전에 수상한 전화를 한 통 받은 것이 밝혀집니다. 집에 현금이 있냐고 따져 물어보는 게 아포덴 전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ある時まとまったお金がある時あって、それを使っちゃったの？そう、言わないでほしいんだけど、経理とか帳簿のこと全部見られたら分かっちゃうから、どうしても300から500万足りなくてさ、500万貸してほしいんだよ。うちお金なんかないでしょ。だから100万、200万ない？ 300만 원あるでしょ. 경찰은 쿠니코 할머니가 집에 들이닥친 3인조 강도에게 돈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살인 사건이 있기 전에 주변 지역에서 2번이나 아포덴 강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는 겁니다. 같은 애들이에요? 네. 경찰은 이 세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봤는데요. 이 아포덴 강도들은 어르신들의 기력이 약하고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범행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진짜 못된 놈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강도를 알아본 어르신이 문을 닫으려고 그럴 때 재빨리 문틈에다가 발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우리 돈으로 4천만 원가량을 강탈하는가 하면요. (90대) 어른의 집을 침입했을 때는 이 어르신을 너무나 심하게 결박을 하는 바람에 멍이 들고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3시간 만에 가까스로 구출을 했을 때는 이미 집에 있던 2억 원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에 2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네. 게다가 이 노 부부의 아들이 병원 관계자였다고 합니다. 강도가 아프된 전화를 할 때 정보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家族の名前全部調べてあった。急にレントゲンが壊れて困るから、すぐ修理出すのにお金あるかって言ってきたんですって。 너무한 게 범행하기 전에 전 개인정보를 턴 다음에 저렇게 범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집에서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강도는 원래 불특정 다수에게 우선 침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뒤져서 뭔가를 가져오는 건데 그게 순서인데? 그 불필요한 가정을 없애려고 보이스피싱처럼 돈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돈이 있으면 가서 강도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도치고는 백발백중 성공하는 강도 범죄죠. 그럼 돈도 있는 거 알고. 돈이 있는 곳을 알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강도 짓을 하려고 지금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아프된 사기에서 전화하기 전에 아들 직업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요. 이게 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그런 겁니다. 예, 어느 나라에서 이 발생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이 보이스피싱 전체가 개인정보의 유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IT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도 하면서 대단히 불행하게도 보이스피싱 강국이기도 합니다. 피싱 강국이기도 해요. 다른 나라 같은 데 보면 해킹 같은 걸로 개인정보 이렇게 이제 뽑아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한술 더 뜬 기술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해외에서 이제 오는 전화, 그 번호를 02나 010으로 이제 변작하는 변작기를 만들었었어요. 그런 거 했었는데 이제는 번호만 조작하는 게 아니라 발신자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발신자명을.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부모님들만 당하는 게 아니고 뭐 자녀 세대, 맞아. 뭐 젊은 사람들까지 꼼짝없이 당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보이스피싱인데 지금 제가 또 소개해드릴 이 젊은 남성 역시도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그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지난 4월 이승환 씨는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면서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화가 걸려온 건 아내가 외출한 지 1시간쯤 지나서였는데요. 이때 뜬 발신자명이 내 아내.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해놓은 아내의 애칭이었죠. 그쵸? 저장해놓은 번호야. 아내. 여보세요? 어머. 왜 그래? 왜 그래? 빨리 와, 빨리. 어디로? 여보 침착해.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 아내가.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가? 어디서? 침착해. 그 사람 칼 들고? 아내가 성폭행을 당한 데다가 흉기 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말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겠죠? 저거는 너무 진짜 못됐다. 저 수화기 너머로 납치범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전화 줘봐. 소리 내지 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똑똑한 사람이면 나랑 대화를 잘할 테고 네. 바보라면 전화 끊고 당장 신고해. 그러면 우리 결말이 나잖아. 어떻게 할까? 누구세요? 너가 지금 빠른 선택을 해. 네. 경찰 신고해서 나랑 협조한다 하고 돈 주고 부인 찾을 때 경찰이 올 경우 그건 대신이야. 앞에서 부인을 죽이고 경찰과 온 너까지 다 쏴 죽인다. 알아들었나? 선생님, 제 아내 안전한 거죠? 선생님, 제 아내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신혼이라면서? 네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5월 초에 어디로 또 나간다면 신혼여행이야? 네,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돼서요. 알았어. 그러면 알려주세요. 네네. 갈 수 있게 상황 만들어. 어떻게 저거 다 알아? 당연히 이 전화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어떡해. 그런데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이름으로 전화가 왔죠. 예, 여기에 신혼이라는 거, 여행을 앞두고 있다는 거. 왜 알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아는 거야? 의심할 겨를 자체가 없죠. 그죠? 아, 이거는 무조건 속을 것 같아. 어떡해. 너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 삭제. 카카오톡이라고 있지? 네네. 꾹 눌러서 앱 자체를 폰에서 삭제. 네. 체크카드, 신용카드 있는 거 전부 다 챙겨. 그리고 지금 차 타. 먼저 1차적으로 네. 집 근처 은행 가서 체크카드로 출금할 수 있는 만큼 한도만큼 출금해. 이승환 씨는 이 가짜 납치범과 계속 통화하면서 다급히 은행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요. 핸드폰이 2개였어요. 다른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 잘했다, 잘했다. 이때 진짜 현명하게 대처를 잘했습니다. 피싱범하고 통화하는 소리 그 자체를 그대로 112에다가 실시간 중계한 거죠. 와. 어디로 가는 곳까지? 제가 지금 집 앞에 농협이 있는데요. 그리로 가겠습니다. 집 앞에 농협이 있다. 농협 어느 네. 지점? 지점인데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전화 끊지 않고 있을까요? 전화 끊으면 좋겠어. 아니요. 선생님 지금 너무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너도 전화 안 끊으면 나도 좋아. 네네. 경찰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니까. 경찰 없고요. 지금 ATM기로 가고 있어요, 선생님. 와, 핸드폰 2개 진짜. 그 덕분에 이승환 씨가 ATM기에 도착하고 얼마 안 지나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피싱범이 들으니까 경찰하고 대화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쪽지로 대화를 한 겁니다. 경찰한테 아내, 성폭행, 납치 이렇게 딱 3단어를 적어주니까 경찰이 또 바로 이름, 전화번호 이제 퀘스천 마크 보낸 거죠. 네. 그래서 메모를 해준 거고요. 그 전화번호로 경찰이 가서 아내분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경찰관이에요. 죽여버린다 진짜. 야, 너 진짜. 너 꼭 찾아서 죽일 거야. 언제 어떻게 신고했어? 진짜. 그거 가냐고 하니? 아유, 후련하다. 정말. 와, 너무 후련하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신고했어?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많이 떠 있어, 약간. 이벤트에다가 걸린 것처럼 어떻게 알았어? 되게 언제부터 알았어? 극적. 사실 이 남편분 그 이승환 씨는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빠삭한 분이죠. 그런데도 이런 분이 피해를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걸 보면 그 수법이 얼마나 그 교묘하고 치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당사자 말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렇게 드디어 사건이 해결이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 번호로 전화가 온 건 맞는데 아내 번호가 있고 앞에 해외 발신 번호가 따로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애칭이 바로 뜨니까 전 이게 가짜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범인이 저하고 아내하고 여행 갈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금융사에 다니면서 이런 거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정교하게 세팅이 되면 정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꼭 인지하시고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정말 서로를 못 믿는 그런 사이로 계속 바뀌어 갈까봐 저는 진짜 씁쓸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 누가 받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네요, 진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똑같은 이름으로 발신자명이 딱 떠요.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가 걸려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태규 씨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내 휴대폰에다가 에이스봉이라고 딱 입력해놨어요. 그런데 전화가 뚜루루 걸려오는데 제가 받으니까 에이스봉이 전화가 걸려오는 나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태규 씨가 저한테 전화를 건 걸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걸 이용한 거냐면요. 해외에서 전화를 걸 때 국제전화 이제 앞에는 뭐 이 공 뭐 하고 붙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거 말고 뒷번호 8자리가 같으면 사실 국제전화번호가 뜨기는 뜨지만 입력해둔 내 번호가 그러니까 에이스봉 이게 뜨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수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가족을 사칭한 피싱은 정말 나하고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 목숨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빌미로 한다는 점에서 걸려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걸고 넘어지는 게 이제 가족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나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당신 말이야 그러다 큰일 당할 수 있어. 혹은 너 과거 행적이 좀 안 좋던데 너 전과자 한번 돼볼래?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면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이런 식으로 잔뜩 사람한테 겁주고 사람의 마음을 옥죄면서 돈 뜯어내는 거, 이거 바로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거든요. 이게 흔한 수법인데다가 사회적으로 경각심도 꽤 높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는 가짜 경찰 또 가짜 검사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을 꿰어내고 있는지 이번에는 독일로 한번 출발해 보시죠. 독일에 사는 마이어 씨는 동네에 절도 사건이 발생했던 가짜 경찰의 전화를 받습니다. Guten Mayor. Na, guten Morgen. Wer ist da? Ja, Oberkommissar Neumann, mein Name. Sprech mit. Und zwar handelt es sich um einen Notfall. Wir haben vor circa einer Stunde einen Notruf erhalten gehabt, dass bei Ihnen in der Umgebung ein Einbruch gab in der Nacht zwischen 2 und 3. Einer der Täter ist uns entwischt. Und bei der Durchsuchung hat man eine Tasche festgestellt. In der Tasche befanden sich Schießwaffen, Einbruchswerkzeuge und ein Notizblock, in dem man mit drin ihre Daten festgestellt hat. 자신을 노이만 경감이라고 밝힌 이 가짜 경찰은 절도범의 메모장에서 마이어 씨에 대한 기록을 봤다면서 걱정해주는 척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 대한민국 경찰이 한때 그 가짜 김민수 검사 잡으려고 무진장 애썼다고 그랬잖아요. 독일 경찰들한테는 이 노이만 경감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Hier meldet sich der Oberkommissar Neumann, der nach dem Namen fragt und sofort das dann auch verbindet mit einer Nachfrage, haben Sie was gehört von einem Einbruch? Wir haben hier eine Einbrecherbande. 이 노이만 경감은 거짓된 친절함을 무기로 마이어 씨에게 호감을 얻은 후에 이 부패한 은행 직원 때문에 통장에 넣어둔 돈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마이어 씨를 꿰어냅니다. 결국 마이어 씨는 예금해둔 6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상당이 되는 돈을 전부 현금화하는데요. 가짜 노이만 경감은 이 큰 돈을 어떻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Die alte Frau wird dazu gebracht, die Scheine auf einen Autoreifen zu legen. Dort werden sie angeblich von der Polizei abgeholt, um sie kriminaltechnisch zu untersuchen. 자동차 타이어? 맞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경찰이 가져가서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한 거죠. 아까 김군 때 물품 보관함에다가 넣어두라고 한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타이어 위에다가 둔 돈을 가져간 사람은 현금 수거책이죠. 이 사건으로 마이어 씨는 노후자금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그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귓가에도 울려 퍼지고 있을 텐데요. 최근에 태국에서는 기상천외한 경찰 사칭범이 나타나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경찰 사칭범입니다. 이 얼굴 잘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게 방금 본 경찰관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그 원래 경찰이에요? 예, 바로 이 모습으로 만든 경찰 사칭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을 한 겁니다. 어머? 진짜 경찰과 딥페이크 영상 속 가짜 경찰 어때요? 비슷한 것 같나요? 너무 닮았는데? เป็นไงคะคุณตำรวจคุณตำรวจชื่ออะไรนะเดี๋ยวเอาปากกามาจดหน่อยไม่เข้ากล้องเลยครับฮะมันไม่เข้ากล้องเลยครับเอ้าทำไมปากคุณตำรวจไม่ขยับเขินนะเดอันนี้แอบขำมาเปล่าแอบขำมาดิเห็นตัวเองในกล้องเนี่ยแอบขำมาเปล่าปากเบี้ยวแล้วหนึ่งปากเบี้ยวแล้วสอง 아직 완벽하지 않은가 보다. 그런가 하면 경찰인 척하는 보이스피싱범들이 제대로 잘못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진짜 경찰을 딱 마주치는 아유. I'm going to be charged with drug trafficking? Absolutely. Can you verify me your home address? No, I will not. I'm sorry? No, I'm not going to give you my address. If you have my file on me, you should know what my address is. Miss Stephens, I
and give all the complete information to you. I need you to verify me with the last 4-digit number of the social security so I can confirm that the details are given to the right person. I'm not going to confirm my social security number with you. Okay, so a sheriff's deputy is going to come here and arrest me? Absolutely. I would like to just speak to your supervisor now, please. Your call has been transferred to the senior investigation officer. My name is Officer Jason Brown. How are you doing today? Well, I just don't understand why I'm giving you I would like to know what the allegations are against me and what you're going to take out a warrant for. Number 1, drug trafficking. Number 2, money laundering. 와우. 얼마나 웃길까? Well, that's better than the 25 the first guy told me were out against me. 25개 말했어. And they've hung up on me. Don't give them personal information. Don't verify the last 4 of your social, your date of birth, bank account information, nothing like that. They're all scammers. Just hang up on them or have a little fun. 이 미국 경찰관처럼 보이스피싱범하고 조금 이제 놀아줬죠. 이런 경찰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예, 전화 받는 쪽이 현직 경찰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C캐피탈 강현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연금리 5.4%라는 신용과는 무관한 당일 대출 상품이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예? 예, 혹시 대출 필요한 부분 있으세요? 그렇게는 밥 먹고 살겠어? 네? 그렇게 사기쳐 먹어서 밥 먹고 살겠어? 좀 프로답게 하라고, 프로답게.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 나라야? 너? 중국이야, 필리핀이야? 필리핀이요. 필리핀? 다 얘기하면 어떡해. 필리핀은 망고가 맛있는데. 망고? 네, 마카티에 사는 거야? 아니, 마닐라요. 마닐라? 네. 어떻게 알았어요? 에이,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에이, 옛날에 하다 왔어요, 거기서. 왜? 와. 이렇게 전화 끊고 며칠 후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기획대출 상품에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혹시 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전화하냐, 아니냐? 에? 마닐라? 아, 너 또 전화했냐? 이렇게 해서 또 긴 통화를 이어간 이 경찰관은요, 당시 일산경찰서 진행범죄수사팀 김진성 형사였습니다. 이런 거 좀 소문 좀 내줘야 되겠죠? 예. 이 김 형사는 이후에도 이 조직원하고 여러 번 걸쳐서 통화를 했고요. 네. 이 조직의 위치를 결국 알아냈어요. 우와. 그래서 해외에서 일당 7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하고. 아이고. 아니, 근데 대단하시다, 이분도. 그러니까. 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6월 달에 역대급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최근에 기사 본 것 같아요. 최근에. 40 몇 억이었는데? 40몇 억인가 60몇 억 그 의사분이. 의사. 41억 원 맞습니다. 41억 원인데 피해자가요 40대 젊은 의사예요. 아, 진짜요? 예. 그러면 40대 젊은 의사면 이분이 뭐 판단력이 흐려졌겠습니까? 지식이 부족하겠습니까? 상식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 흔한 검사 사칭, 그 흔한 수법에 넘어가서 털렸냐? 누구나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면 처음엔 다 의심하죠. 그런데 41억 원 털린 의사분은 왜 의심 안 했겠습니까? 맞아. 근데 이제 이 검사라는 사람이 카톡으로 자기 공무원증하고 구속영장을 발송해줘. 거기 검찰 직인이 뻥 찍혀 있어요. 수사 서류 같은데. 그러니까 의사가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좀 당황했어요. 이때 이제 또 수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어오죠. 협조만 잘하면 구속 수사까지는 안 할게. 좀 봐줄게.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가상재산, 이거 자산 다른 계좌로 좀 옮겨놔. 이러니까 또 다시 또 의심이 시작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막 질문을 해요. 이것저것 이제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이거. 그렇게 의심되면 말이야. 직접 당신이 전화 한번 해봐. 은행, 검찰, 저 대표 전화해보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사분이 진짜로 해봤죠, 그 전화. 전화 딱 했더니 직원들이 하나같이 당신 계좌 도용된 거 맞다고 다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안 믿어? 그럼 저거는 100%죠. 이거는 진짜 무슨 미션 임파서블 이런 데서 보는 거 아니야?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라고 하면서 스마트 진술서를 하나 그 포맷을 보냈어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의사가 핸드폰에 그걸 깔았습니다. 양식을 하나 보내준 건데 그게 그 양식이 악성 앱입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그 순간부터 내 휴대폰이 아닌 거예요. 그치. 범인들이 뭐 내가 뭐 하는 거, 어디에 전화 거는 거, 어디 뭐 이런 거 다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 야, 이건 안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피싱범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전화를 수신하고 전화 발송하고 이러는 걸 우리가 강수강발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휴대폰에 깔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네. 와, 너무 무섭다, 이거는. 자, 지금부터 보안 전문가하고 함께 강수강발 프로그램 핸드폰에 깔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나 SNS로 링크를 누르면 너무나 간단하게 악성 앱이 이제 다운로드 되는데요. 바로 이 순간부터 이 핸드폰은 그냥 범인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이제부터 간단한 조작만 하면요. 이렇게 카드 승인 내역 전부 알 수가 있고요. 또 인증번호 같은 거 다 뜹니다. 마음만 먹으면 본인 인증 같은 거 범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와, 너무 상세한데? 너무 무서워. 범인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 키보드 눌러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눌러지는 거? 이렇게 되면 비밀번호 같은 거 얼마든지 캐낼 수 있잖아요. 와. 자, 전화 가로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건다고 쳐요. 그럼 중간에 악성 앱이 개입을 해가지고 범인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와. 선생님, 갈견님 내려주세요. 저 집에 갈래요. 그러면은 저거는 딸이 납치됐어요 했을 때 전화 걸면은 내가 전화하지 말랬지. 뭐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은 더 그냥 한 발 앞서서 딸이 보낸 것처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이 강수강발 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지금 현재로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문자나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오는 링크 있잖아요. 네. 링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르면 안 됩니다. 이게 악성 앱을 깔게 하는 미끼 문자 사용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로 돼 있는데 언어만 다르지 패턴 똑같아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방역 보조금 신청하라고, 택배 배송 상황 확인하라고 그러고, 범칙금 내라고 하면서 링크 누르게 하는 거. 그다음에 명절이면 그런 거 많이 보내잖아요. 선물 받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방송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링크는 안 누르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요즘에 중고거래 자주 하시는 분들 많죠. 네. 하실 거예요, 가끔? 네. 그저께 됐어요. 그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요? 중고거래 자주 하시는 분들 많죠. 네. 하실 거예요, 가끔? 네. 그저께 됐어요. 그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요? 어느 자영업자가 중고거래 그 앱을 통해서 20돈짜리 금팔찌를 560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그 금팔찌 전달해주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계좌에다가 현금 560만 원을 입금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 560만 원이 들어있는 계좌가 먹통이 돼버렸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금팔찌 직거래 할 때 만난 사람이 바로 보이스피싱범이었던 겁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560만 원을 계좌로 이분한테 입금해주고 지는 금팔찌를 챙겨가지고 간 거고. 자,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은 동결되죠. 그러나 그 범인은 금팔찌 가지고 와서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야, 돈 세탁을 했네요. 와, 작물을. 그러니까 범죄에 연루된 돈은 동결이 되니까. 그렇죠. 자, 이쯤에서 참 길게 달려왔는데요.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난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없을 것 같아. 나 이거를 우리 복가이드님 뵙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있죠.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 자신 없어. 나 완전 그리고 자신 나 없어. 약간 이런 생각 들어. 만약에 당하면 좀 조금만? 나도 약간 차라리 조금만.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통장을 좀 쪼개놓을까? 차라리.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피해 당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스스로 혹은 옆에서 그런 거에 당해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작정하고 덤벼갖고 안 당하기 어려울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 당한 게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자책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도 청하시고 그리고 꼭 신고 바로바로 해주시고. 예.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네. 또 피해 당한 게 잘못은 아니다. 그럼요. 라는 말이 너무 그럼요. 저는 와닿아서 지금 굉장히 또 위로받은 느낌인데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되게 자책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 막 그랬는데 아마 오늘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피해자 여러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부디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복갈리님이 들려주신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 피해 사항들 보면서 잘 기억해 두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링크 절대 누르지 마시고 안 돼. 그리고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지해서 당하는 거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피해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갈리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다크한 여행에서 만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머. 바로 살인가스라는 전무후무한 테러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던 단 한 사람, 아사하라 쇼코. オウム真理教に入会して嬉しいな、嬉しいな、嬉しいな、嬉しいな。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자. 죽어야 된다는 거요? これ全てこれからも敵に回っていくだろう。 그들의 최종 목표는 핵무기였던 걸로 보입니다. 야, 진짜 미쳤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원 관사를 향해 살인을 분무한다. 아사하라 쇼코가 이루고자 했던 욕망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봅시다. JTBC